안녕하세요. 힘찬TV의 힘찬입니다. 이번 연휴 추석이 많이 긴데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도 많이 보내시겠지만 연휴가 길다 보니까 또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더 많이 보실 텐데 부동산 투자에 관심 많으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건물 투자에 대해서 관심 많은 분들도 많죠. 저한테 질문하셨던 분도 계세요. 만약에 10억이 있으면 건물을 살 거예요? 아니면 아파트를 살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만약에 나한테 10억이 있으면 건물을 살지 아파트를 살지 이거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심도 깊게 보지 마시고 이런 견해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자예요. 주택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10억을 갖고 있어요. 주택자는 무조건 아파트부터 사는 겁니다. 분양권을 사서 아파트를 들어가던 청약을 넣어서 아파트를 들어가던 재개발 투자를 하던 무조건 아파트 먼저 매입을 하셔야 합니다. 여유 자금이 있으면 그 다음엔 건물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건물하고 아파트를 비교해 드릴 건데 건물은 28억 5천, 또 아파트도 똑같아요. 28억 5천 똑같은 가격에 매물을 내 돈 10억이 있어서 매입을 한다는 가정하에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은 보시면 서대문 창천동에 있는 건물이에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이 건물이 매우 좋아서 그 예를 드리는 게 아니라 똑같은 돈으로 투자를 할 때 어떻게 좀 달라지고 이런 부분들을 꼬마 빌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건물은 28억 5천짜리예요. 이게 위치는 서대문 창천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출을 20억을 받았습니다. 자, LTV 한 70% 정도 나오거든요. 2, 3년 전에 매물 나오는 것들은 감정가보다 좀 높게 나오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요즘에 근데 매물 나오는 건 감정가하고 동일한 매물들이 많이 나와요. 아니면 더 감정가가 비싼 매물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요즘 나오는 매물 기준으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대출을 이제 70% 받았어요. 개인 신용이 좋거나 아니면 법인 신용이 더 좋으면 대출은 80%, 90%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70% 받았다는 가정하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건물은 보증금이 1억에 임대료가 약 1,100이 조금 넘게 나오는데 1,100만 원 나온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건물은 지하 1층부터 5층짜리 건물이고요. 22년에 리모델링을 했던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임대차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아파트도 28억 5천, 그러니까 트리마즈 아파트인데요. 대출을 4억 받고 전세를 끼고 매입을 합니다. 전세가는 14억 5천이고요. 내 돈 1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건물하고 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가 달라요. 건물은 4.6%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가 주택이고 초과하는 아파트라서 0.5%가 취등록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건물은 1억 3천 나오고요. 아파트는 약 1억이 조금 안 되게 나옵니다. 취득세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건물 수익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투자금은 각각 동일하게 10억 들어갔어요. 매매가는 28억 5천이고 대출 이자가 4.6% 정도로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건물은 연 9,200만 원 정도가 이자가 나가고요. 수익률은 보증금이 1억 나오고 연 임대료가 1억 3,200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익률로 따지면 4% 정도가 나오고요. 투자금 10억 정도 들어갔고요. 매매가가 28억 5천. 대출이자도 동일하게 잡았습니다. 이 분은 4억만 대출을 받았으니까 이자가 연 1,84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전세가 14억 5천을 받았으니까 이걸 월세로 환원을 하면 연 4,455만 원 정도가 나와요. 수익률을 계산했더니 2.61%예요. 건물하고 아파트하고 수익률하고 많이 다르죠. 아파트는 전세가 금액을 환산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률이 낮은 거고요. 건물은 매입가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물은 오래 갖고 있을수록 아파트보다 또 수익률 측면에서는 월등히 좋겠죠. 공실이 안 난다는 전제하에서 말입니다. 요즘 투자가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건물도 시의 차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건물 투자를 할 때 아파트 투자보다 수익성 면에서는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투자는 정부 정책 리스크가 많죠. 집값이 계속 오를 땐 규제 정책을 많이 피잖아요. 그리고 또 수요와 공급을 정부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제들이 많아요. 2, 3년 전만 해도 수도권에 아파트가 없다 그래서 또 3기 신도시도 발표를 했고요. 또 서울 주변에 주택이 없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이런 공급들을 한 번에 많이 할 수 있죠. 하지만 건물은 희소성이 있죠.
이 희소성이라는 게 건물은 어떤 지역, 어떤 입지에서 그 건물밖에 없어요. 역세권 근처는 위치가 좋다고 하면 땅들을 매입을 해서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들을 많이 짓잖아요. 이렇게 됨으로써 역 근처에 있는 건물들이 점점점 가치가 올라가고 있어요. 위치가 좋다고 하면. 그래서 건물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희소성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잖아요. 마용성 하는 이유도 건물은 유한해요. 건물은 유한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살려고 하고 4억을 쓰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투자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지역만 유독 많이 투자를 하시는 이유는 거래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요즘 같은 경기를 이제 빗대서 얘기를 해보면 지금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 건물들이 금매가 많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많이 안 나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자 부담만 자기가 할 수 있다 그러면 건물을 내놓지는 않습니다. 더더욱 그 주요 메인 지역에 있는 건물들이 있잖아요. 20억, 30억이 아니라 100억 이상 가는 건물들을 3년, 4년 전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아니라 5년, 10년 전부터 갖고 있던 분들은 그렇게 이자 부담에 허덕이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뭐가 있냐면 그 전에 샀을 때는 되게 저렴하게 샀겠죠. 저렴하게 샀을 거고 그 당시에 저렴했던 건물이 또 막 외관이 막 좋거나 임대료가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자기 수준에 맞는 건물을 사서 임대료가 낮아도 그냥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건물을 불장일 때 대출을 많이 받고서 투자했던 분들은 좀 위험할 수 있죠. 임대료가 안 나오거나 금리가 너무 높으면 건물을 이제 어쩔 수 없이 팔 수밖에 없는데 주요 지역 그리고 또 고가의 건물 갖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다급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 금매가 나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건물의 희소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나왔는데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또 보유세 관련해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본 건물 같은 경우는 재산세가 700 정도가 나와요. 이 트리마즈 아파트는 재산세가 약 900만 원.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시가표준액이 트리마제 같은 이 평수는 26억 2,500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매가랑 별 차이가 없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재산세가 900 정도가 나오고 종합부동산세도 나오죠. 종합부동산세가 563만 원 정도가 나와서 약 한 1,463만 원 정도가 매년 나가야 되는 세금이고요. 자, 건물 같은 경우는 종합부동산세가 이 건물 같은 경우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80억이 넘어야지만 종합부동산세를 내는데 공시지가가 80억 이상 되는 건물들은 메인 대로변에 있는 건물들 그런 건물들이나 해당이 되고 웬만한 꼬마 빌딩 이면 쪽에 있는 이런 꼬마 빌딩은 거의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세 부분에서는 건물에 따라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건물이 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도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파트나 건물을 이제 3년 뒤에 10억 차이를 남기고 판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38억 5천에 둘 다 똑같이 매매를 합니다.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이것저것 다 해보니까 1억 7천 정도가 나오고 건물이 3억 3천 정도가 나와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제 금액이 따로 있고 장기 보유 혜택이 따로 있어요. 이런 것들이 더 혜택이 아파트가 더 좋기 때문에 세금이 이렇게 좀 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건물하고 좀 많이 차이가 날 거예요. 아파트도 부부 공동 명의라면 더 줄어드는데 본 예는 부부 공동 명의가 아니라 1인 명의 기준으로 만든 거고요. 이래서 양도세 측면에서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설명드렸던 것처럼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있고 또 구간 가세도 있기 때문에 개인으로 매매했을 적에는 양도세 측면에선 월등히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무주택 무조건 아파트부터 사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유 자금이 있을 때 건물 투자를 하는 게 맞고요. 이 예를 통해서 보시면 해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10억이 있어요. 근데 아파트를 사야 돼? 아니면 건물 사야 돼? 여기서 답이 있죠. 내가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아파트부터 사야 합니다. 그러면 이 건물은 양도세가 이렇게 많이 나왔잖아요. 만약에 개인 명의로 건물을 산다 그러면 보유세 부분에서는 혜택이 있었지만 양도세 부분에서는 아파트가 더 나았잖아요. 1가구 1주택인 조건 하에서 비교해 보면요. 근데 요즘 건물 투자는 법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이 대출 규제가 풀려서 나오긴 나오지만 그래도 개인들에 대한 제약이 더 많아요. RTI 조건도 있기 때문에 보통 요즘은 투자하시는 분들은 개인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법인을 만들어서 투자를 합니다.
법인은 양도 차익이 2억 미만이면 10%만 내면 되고요. 2억 이상이면 20%를 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법인으로 매입해서 생각을 해보면 양도 차익은 이렇게 줄어듭니다. 법인으로 매입을 하게 되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고요. 임대료를 받잖아요. 이것 또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으로 건물을 매입을 했을 때는 종합소득세가 합산 과세가 됩니다. 내가 임대소득이 있고 근로소득이 있으면 2천만 원 이상이면 내가 받았던 임대소득하고 합산이기 때문에 세금적인 측면에서 분류하게 돼요. 연금이나 의료보험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가고요. 이래서 요즘 건물을 매입하는 추세는 거의 90% 이상은 법인으로 건물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0억이 있으면 건물을 살 거야, 아파트를 살 거야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무주택자일 경우에는 무조건 아파트부터 사는 게 맞고요. 여유 자금이 있는 분들은 상급지를 갈아타든지 아니면 뭐 또 다른 투자처를 찾아볼 때 이 건물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건물은 이런 특성들이 있다라고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긴 추석 연휴 동안 부동산에 관련돼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건물 투자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을 위해서, 만약에 내가 10억이 있으면 건물을 살 거야, 아파트 살 거야, 이거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